12월 한 달 동안 80% 상승한 주가가 보여주듯 12월의 로켓랩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보여준 회사였습니다. 정부 계약 발사 기록 52주 신고가 그리고 우주 산업 전체를 흔든 스페이스X IPO 이야기까지 오늘은 로켓랩이 어떤 이벤트들을 통과했고 왜 주가가 이렇게까지 움직였는지 그리고 시장은 지금 로켓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월 4일 로켓랩은 미사일 방어청이 주도하는 쉴드 프로젝트의 핵심 계약자로 선정됩니다. 최대 1,51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보다 위치입니다. 로켓랩은 이제 단순히 로켓을 쏘는 회사가 아니라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우주 시스템 파트너, 즉 티어 1 플레이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발사 서비스가 아니라 위성 센서, 통합 시스템, 국가 안보 인프라 쪽으로 체급이 바뀌었다는 신호였죠. 12월 16일에는 발사 중단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 카이스트의 위성을 실은 일렉트론 로켓이 이륙 직전 센서 이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발사를 멈췄죠. 소식과 함께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으며 시장과 커뮤니티의 반응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설계된 안전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한 사례였다. 혹은 발사 실패이다. 만약 이 기능이 없었다면 위성과 발사대를 동시에 잃을 수도 있었다라는 반응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로켓랩의 체급을 완전히 바꿔놓은 뉴스가 나옵니다. 미 우주개발청과 8억 1,600만 달러 규모의 위성 18기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로켓랩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었고 이로써 SDA와의 누적 계약 규모는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로켓랩은 로키드 마틴과 같은 전통 방산기업과 나란히 미사일 추적 인프라를 책임지는 주계약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연초 목표였던 21회 발사, 21호의 성공을 완벽히 채우며 100%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기록이었고 일렉트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발사되는 소형 로켓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흐름은 주계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12월 초 40달러대에서 시작한 주가는 3분기 최대 매출 발표와 정부 계약 소식 이후 점점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12월 18일 우주군 임무 조기 성공 소식에 11%, 12월 19일 SDA 계약 발표 당일 17%, 그리고 12월 22일 연속된 계약과 21번째 발사 성공이 겹치면서 77달러대 한 달 기준 80% 이상 상승합니다. 12월 초 6만 원대였던 로켓랩 주가는 한 달 만에 80% 이상 급등했고 52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했고 특히 쉴드 계약, SDA 본계약 이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하루 거래 대금이 2에서 3조 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우주 섹터 자체가 핫해졌습니다. 12월 중순 스페이스X가 2026년 IPO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우주 산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스페이스X의 예상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5천억 달러, 우주 산업을 미래 테마가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 자산군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산업이 재평가를 받으며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없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로켓랩에 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인투이티브 머신 같은 다른 우주주들도 동시에 움직이고 국내에서도 우주방산 ETF가 일주일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월가의 시선입니다. 니덤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쿤츠는 로켓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63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SDA 계약 이후 우주 시스템 부문 수주 잔고가 2배 가까이 늘었고 로켓랩이 방산 분야의 주계약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하게 평가했습니다. 스티펠의 에릭 라스무센 역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75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완벽한 발사 기록과 방산 매출의 가시성을 근거로 들었죠.
반면 골드만삭스는 47달러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내부에서도 성장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단계라는 뜻이죠. 12월의 로켓랩은 단순한 호재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정부 방산 계약으로 체급이 바뀌고 이후 발사 기록으로 실행력이 증명되고 끝으로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 프레임이 이동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랩을 볼 때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 발사가 성공할까?가 아니라 우주 시스템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숫자로 찍히는가? 그리고 뉴트론 이전에도 이 구조로 현금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로켓랩에 대한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설명을 봐주세요. 지금까지 리스크웨더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